이게 막 130페이지. 오늘 사각함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까지 진행해서 그 활용 전까지 다 끝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수혈이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우리 그 공통수학 1 중간고사 범위 간단하게 한번 진행하고 테스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다 같이 정시에 오는 날이 언제나 있겠죠? 그죠? 아니 저새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차 안에 모시기를 걸린다면서 15분간 정차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 내가 그건 이해해. 자, 삼각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풀 겁니다. 저번 시간에 10-1이랑 10-2의 1번 문제 썼나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다룰 건 2번하고 3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할까요? 자, 다음 식을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가 나와 있어요. x는 0 이상 2파이 b만 있죠? 그래서 sin x 4제곱과 제곱이 보이고 코사인 x 4제곱이랑 제곱이 보여요. 그렇죠? 왼쪽을 이항시키면 합차 공식으로 조금 쪼개진다는 형태를 취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건 사인 4제곱에다가 이 코사인 4제곱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얘를 짝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뭐 둘까요? 더 볼게요, 일단. 그렇죠? 일단 우리가 왼쪽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이랑 차가 나오지, 그치? 그치? 근데 알다시피 이 코사인,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올 거고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지금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세면은 이 부분으로 묶자 이 정도 괜찮죠?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묶게 되면 왼쪽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남고 오른쪽은 다 1이 남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변형형에서 뭘 알고 있다? 이 값이 1인 건 알고 있지 그치? 그치? x 같은 x일 거니까 그래서 2로 돼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2를 나눠주게 되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2와 같다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2분의 1 2를 나누면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맞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한 문자에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식으로 가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사인 코사인으로 볼까요? 코사인 사인으로 볼까요? 코사인을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준다 쓰면 얘를 빼줄 거니까 2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이항시켜주면 2분의 3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인 제곱은? 4분의? 3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사인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각 x가 실수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sin x라는 그래프와 뿔마 2분의 3이라는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 좌표를 모두 구하면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문제를 푼다고 했었어 방정식과 부등식 모두 0에서 2파이까지만 다룰 거니까 우리가 한 줄기 4개를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 세팅을 해준 다음에
2파이, 파이, 그다음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치? 사인 그래프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높이 0에 출발해서 1로 왔다가 0으로 왔다가 마이너스로 왔다가 0으로 이렇게 돌겠지, 그치? 내가 원하는 선은 사실 2분의 루트 3인데 뿔마니까 위쪽이랑 아래쪽 선이 두 개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2분의 루트 3.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중 3분 중에 제일 긴 면. 이해되죠? 단위각에서 우리가 제일 긴 면 잡는 거니까 사인이니까 높이가 제일 긴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잡혀야 되냐면 이렇게 단위원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 제일 긴 거니까 요 동경자치가 가장 큰 거. 여기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60도 기준을 잡아야겠지, 그쵸? 3분의 8.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두 좌표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대칭으로 잡히긴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 두 값을 만드는 거. 오케이? 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아, x에다가 쓸 수 있는 값이 뭐냐? 여기는 3분의 파이. 맞지?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으면 그 다음 높이가 3분의 파이 되는 거 여기 있어. 2분의 루트 3 여기지, 그치?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이 아래쪽 여기 두 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니까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될까요? 2파이에서 빼준 거, 네. 파이에서 더해주고 빼준 거. 그러니까 쌤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었지, 그치? 우리가 이걸 다룰 거니까 적어도 단위원에서 특수각에 해당되는 위치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30도, 45도, 60도 이 해당되는 길이에 높이 b를 가지고 높이 이 선분 길이를 우리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4로 세팅해서 외워나갈 것이다 했던 거지, 그치? 괜찮죠?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더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던 것까지.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3분의 2파이 되고요, 3분의 4파이 되고요, 3분의 5파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지, 그치? 괜찮죠? 저 왼쪽에 있는 식을 4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에 이렇게 합으로 묶이게 되면 상수를 바뀔 거니까 4차식이 연결되면 2차식 꼴이 되지, 그치?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해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3번 문제도 볼게. 여기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시오. 범위는 똑같이 x는 0 이상 2파이 미만이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지? 주기 두 마디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겠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일단은 여러분들 분모에 탄젠트 x가 있을 거니까 탄젠트 x가 0이 되는 x는 쓰지 않겠다는 제한도 걸려있는 거예요. 맞죠?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쓸 수 없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탄젠트 x를 일단 k라 놓고 식을 보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x는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거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죠? k로 쳐주면 얘는 k 마이너스 k분의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k를 구할 건데 k가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에 k를 곱해서, 그치? 양변에 k를 곱해서 k 제곱 얘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루트 3. 이 상수에다가는 k를 곱할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되어 있는 k 하는 값이지. 괜찮을까요?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k를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루트 3 kk 거니까 kk에다가 루트 3인데 더했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k 값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쵸?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x 값이 루트 3이 되는 것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들을 모두 구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래프인데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우리는 뭐를 가준다? 파이. 그 다음에 2파이까지. 그래서 2파이일 거다. 탄젠트 그래프는 알다시피 기울기니까 0에 출발해서
기울기가 기어서 저쪽 쭉 올라가지, 그렇지? 점선 잡힐 거고요. 저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죠? 똑같은 방법을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니까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처음에 루트 3일 거니까, 그치? 루트 3이 얘기해주는 거. 기울기 중에서 제일 기울기가 큰 거죠. 기울기는 맨 처음에 루트 3분의 1, 그 다음 1, 그 다음 루트 3이었잖아, 그치? 맞죠? 우리도 60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원하는 이 파트 해당되는 x값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 다음 나와 만나는 점은 파이만큼 더 이동했을 수밖에 없다는 성질도 이렇게 하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가 파이니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3분의 4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이 되는 x값 두 개를 구했고요.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마이너스 1, 가운데선이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인 것은 분명히 가운데선 45도 기준이거든, 그렇지? 맞죠?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에서 보면 어디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야? 맞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3분의 2파이 맞습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파이만큼 더 이동하겠지, 그치?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치?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2파이에서 45도 뺀 거, 4분의 8파이에서 뺀 거. 3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미안하다. 큰일 뻔했다. 또 바보 같았어, 그렇지? 4분의 3파이하고 4분의 7파이가 되겠지, 그렇죠? 미안해요. 45도 1이었으니까, 그렇지? 위에 걸 똑같이 썼어. 내거나 x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정리해주면 3분의 루트 3도 있고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있고요. 4분의 3파이 있고요. 3분의 4파이 있고요. 3분의 7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삼각방정식은 해가 사실 무한계죠. 그래서 제한해 주는 거죠, 범위를. 그렇지? 계속 이 교점과 만드는 게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교점 개수,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근이 8개가 되도록 해주는 범위를 구했을 때 범위의 최소 범위 또는 범위의 최대 범위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문제들도 체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학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그래프 문제 풀 때는요, 도형을 그려서 교점 개수 찾는 거, 실근 개수 찾는 거, 범위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이 더 메인이 될 거니까 지금 일단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단위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수각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좀 시각화시켜주는 연습만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될까요? 좋습니다. 좀 될까요? 잠깐 정리만 한번 해보세요.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삼각 방정식을 이렇게 풀고 있는 너희들 뇌가 얼마나 섹시해지겠어. 그치?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남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이 되잖아. 그럼 3년 동안 토요일만 이렇게 아침에 남들보다 한 2시간 일찍 일어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쌓여? 엄청 많이 쌓이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봐. 더 많이 할 자신은 없지만 시작을 좀 더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동현아, 그치? 또 다 풀 수 있지? 내가 다음 시간에 숙제를 좀 꼼꼼히 하긴 하겠어. 한 번씩 좀 자당했어. 신비는 믿고 있었는데 저 그림만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포켓몬 그림들만 자꾸 그려있어. 그거 먼저 지워주시면. 이거 먼저 지워줄게요. 저 숙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 보고 레슨프랑 사인해준 거 아니야? 왜 안 보셨어요? 네, 볼게. 내중에 볼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 그렇지? 검사를 안 하면 흐트러지게 돼 있어, 그렇지? 한번 잡아버려야지.
자, 10-3번 문제입니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x가 0 이상 똑같죠? 2파이 미만으로 x의 범위를 제한했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다음 x에 관한 삼각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실수의 값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방정식을 풀 건데 이 방정식의 그 각에 들어가는 실수값이 존재하도록. 그치? 이 a라는 미정계수, a라는 이 상수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제 풀 건데 사인 코사인 섞였을 거니까 사인 제곱 x를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문제 풀 거고요. 근본적으로 코사인 x 값을 k로 치환시켜서 풀 겁니다. 그럼 k 범위는 주었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지? 모두 다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식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1a a 플러스 1이라는 상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얘는 k축이 되겠죠? k축과 만나는 점이 어때야 돼?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판별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k가 제한된 범위에서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실근이 나오길 원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최고차항이랑 x항, k항이 오픈돼 있으니까 축 정도 나와요, 그죠? 축 알아요? 축 알죠? 이 녀석의 축은 뭐죠? 1인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인데 이 그래프의 축이 k는 1인 거 알아요,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는 사실 마이너스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0쯤이겠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1까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 맞죠? 근데 여기 안에 실근이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k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써야지, 그치? 괜찮아요? k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원하는 선 뭐야? 요 x축이면 k축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받아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함수값이랑 1을 넣은 함수값을 가지고 비교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판단 기준은 뭐가 되는 거지? 아, 양쪽 끝도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식 자체를 쌤이 fk라고 볼게. 그냥 fk.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뭐야? 0보다 작거나 0이 돼도 돼요. 내가 그 끝점이 돼도 상관없지, 그치? 그치?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f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럴까요? 그럼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성립하게 해주는 A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될까? 일단 여기 부분의 해석이 좀 정확해야 돼. 잘 봐. 다음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도록 치환시켜서 봤을 때 K가 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나오도록. 그럼 K 범위가 제한된 범위니까 판별식을 쓰지 않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위로 불러지고 축이 고정돼 있을 거니까 여기만 우리가 그래프 함수값이 찍혀요. 여기 사이에 실근이 나올 거니까 K가 0인 부분이 존재된다. K축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 얘가 0이돼도 사실 실근이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요 범위를 못 맞춰주는 거. 마이너스를 넣어줘도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나오지, 그치? 0, 2야. 그럼 마삼 1일 거니까 마이너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그치? 그렇죠? 1 넣을게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K 1 넣는 거야.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를 넣어지, 그치? 지워질 거니까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로 답을 한 번에 낼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얘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두 범위를 동시에 성립해주는 범위일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문제죠, 그죠? 공통수학 1, 2에서 배웠던 이차함수에서 최소 잡는 거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근 존재 조건 다 배웠던 겁니다, 그치? 그래서 사인에서 썼기 때문에 치환시키는 이 부분이 나오면 여기는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그치? 여기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네. 모범 답안에는 네. 저 아래로 오르고
이걸 k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바꿨겠죠. 그죠? 우리가 최고차항 양수를 두고 많이 푸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사실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재밌죠? 부동식 봅시다.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는? 네. 부등식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방정식과 똑같아요. 그지? 대신 이제 그게 범위로 바뀌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된다. 10-4번 문제 볼게요. x 범위 똑같이 0 이상 2파이 미만. 그러니까 2파인 경우는 제외해서 보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지? 1번 문제 풀 건데 부등식이야.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 범위를 구하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쓰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바꾸고 시작할 것 같아요. 맞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생각할 거고, 그걸 2배에서 씩할 거고, 코사인 x를 k로 치환해서 풀 거고, k 범위는 제한된 범위에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제한된 범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k 제곱 맞죠? 마이너스 3k 그다음 플러스 2가 0 이상. 괜찮죠? 사실 최고차항의 음수인 부등식 푸는 거 거슬릴 거니까 2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 이하. 괜찮죠? 그치? 아래로 블록일 텐데 결론적으로 두 점 만나는 점을 놔둘 거니까 2k, k 잡아서 우리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잡아서 4k에서 마이너스 k를 빼 3k를 맞췄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것도 알고 있고 k 축과 만나는 두 점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근데 우리는 0 이하인 건 찾을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범위가 해당되는 범위가 된다 라고 배웠죠.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하인 범위가 될 텐데 위에 아주 뭐야? k의 제한된 범위가 나왔지. 그치? 여기서만 봐야 돼. 그치? k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을 서로 이렇게 풀게 되면 최종적인 k의 위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 사이가 되겠지. 그치? 이게 내가 원하는 k의 범위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k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야? 코사인 x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2분의 1 이하가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게요.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 전까지 할 거니까 잡아서 2파이 잡아놓고 최대값 최소값 세팅한 상태에서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시면 1에 들어가죠. x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경계를 잡을 건 마이너스 1 이상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여기 위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여기 2분의 1까지니까 잘 들어야 돼. x를 넣었을 때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이하니까 2분의 1 이하 여기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 범위의 x 값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될까요? 그죠? 자, 2분의 1이야. 제일 짧은 길이야. 코사인이니까 x 값이 제일 짧은 거. 그럼 각이 가장 크겠지, 그지? 3분의 파이. 괜찮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자, 우리가 원하는 각의 위치를 판단해 보는 거야.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일 거니까 코사인은 x표잖아,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각 특수각은 이렇게 고양이 털처럼 3개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x니까 가장 짧은 길을 원하잖아. 그럼 0이죠. 2분의 1. 네. 그치? 그러니까 이 각이 가장 클 때잖아. 아, 아. 3분의 8만큼 올라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짧은 길이고 밑변이 제일 짧아지잖아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아, 코사인이니까 요 가로 길이가 2분의 1 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왼쪽이 다 되는 거지. x표가 여기 나오면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범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 코사인 x 좌표가 2분의 1 이하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좌표가 찍히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 각에서부터 여기가 사이가 모두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죠? 3분의 파이야. 여기 뭘까? 3분의 괜찮아요? 여기는 3분의 파이만큼 해준 거니까.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준 잡았던 단위원 연습을 해오라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죠? 잘 푸는데 여기서 좀 어이? 한단 말이에요. 살짝.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니까. 끽해봐야 한 2, 30문제 풀었나? 그치?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 많이 풀 거니까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잘 될 텐데 그때도 이 기억이 나려면 단위원으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그럼 내가 온 x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5파이 사이 값이 들어가면 그때 코사인스 값을 주어진 범위 안에 갖다 봅시다. 알 수 있죠? 요 탄젠트 x까지 풀고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해요. 부등식은 이거랑 다음 유형 10-5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풀진 않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것만 기억해 두자는 거야. 자, 2번입니다.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탄젠트 x. 얘는 어차피 바꿀 필요가 없네요. 루트 3이 0보다 작다. 자, 아마 탄젠트 x를 k로 치환시켜서 볼 건데 탄젠트는 제한 범위가 없을 거니까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k양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부등식을 풀 거니까 k 쪽에서 그죠? 보게 되면 플러스 루트 3일 거니까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로 세팅해서 인수분해까지 시켰을 겁니다. 맞죠? 그래프는 아래로 오르는데 K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알고 있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작다니까 이 두 수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고요. 요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K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답이 될 것이다. 그치? 그럼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탄젠트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도록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우리는 2파이까지니까 2파이까지였나요? 2파이까지죠? 네, 주기를 두 번 파이 2파이 잡아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는 그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다가 정근선 만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 되겠지, 그치? 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x 값이니까 그죠? 그 녀석이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1 그치? 사야 될 거니까 우리는 요 범위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 사이에 값들이 나오게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잖아. 이렇게 포함하면 안 돼. 그치? 포함 안 돼. 이렇게 포함 안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얘도 2파이 포함 안 됐지, 이렇게.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요 값이 나오게 해주는 요 x 값들이 정확히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범위를 풀 거야. 오케이? 괜찮죠? 자, 물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1이야, 1. 탄젠트 기울기 1, 45도. 45도 맞지? 가운데선. 네. 맞지? 그럼 여기는 4분의 8. 괜찮지? 이해되죠? 자,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근데 그게 음수인 거지, 그치? 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알아야 돼.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얘를 말하는 거야, 얘. 기울기가 가장 급하게 나오는 음수가. 맞지? 이해됩니까? 얘하고 얘가 있겠지, 그치?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거야. 3분. 그치?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치? 네. 돼요? 그럼 여기는 또 뭐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기울기 1인 거 여기지, 그치? 지금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를 따르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는 주기가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오케이? 4분. 그럼 여기는 4분.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치?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최종적인 x의 답은 여기 범위는 0 포함했지? 여기 포함했지? 맞지? 네. 0 이상 그리고 4분의 파이 미만 또는 x는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초과 4분의 5파이 미만 또는 x는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라고 범위를 잡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라이트한 문제를 내도 이게 또 푸는 사람과 못 푸는 사람 차이가 좀 있을 거죠. 그죠? 꼼꼼히 푸는 사람들은 접근을 할 텐데 대충 막 풀고 막 그래도 막 하는 사람들은 이쁘게 해놔도 걸릴 겁니다. 분명히 한번. 그치?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고 본인 실력대로 풀 수 있는지 이게 왜 얘네들인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기본적인 세팅이 잡히면 탄젠트는 줄기가 파이니까 그 다음 만화를 골점 잡는 게 어렵지 않다. 왜? 나와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해주는 것은 딱 한 주기 다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탄젠트 함수나 각 함수의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근데 저 처음에 저 여기 4분의 8. 우리가 원하는 게 1이잖아. 네. 탄젠트 x 값이 1인 거니까 기울기 1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기울기 1인 거는 여기는 루트 3분의 1, 루트 3. 그치? 우리가 기울기 1이 45도를 말할 거니까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는 사실 한 주기니까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더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걸 아니까 처음 세팅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죠. 괜찮죠? 해보세요. 해봐요. 직접 풀어놓으시고 지금 한 템까지 직접 문제로 풀리는지. 그러니까 당장 일단 지금에 주목하라고. 지금 이제 사각함수가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잘 배워놓자. 수열 잘 배워놓고 그래서 대수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뭐 제대로 막. 요즘에 주변에 학교 친구들 와봐. 얼마나 다 놀고 있어. 다 열심히 하던데. 그래? 다들 괜찮을 거야.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앞에서 풀었던 거랑 달라. 앞에는 내가 치환시키는 녀석을 가지고 그 녀석에 관한 방정을 세웠으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상수에 가 있어요. 그죠? 그죠? 앞에는 다른 결이야. 그걸 인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세타라는 이 각의 크기는요 0 이상 그리고 2파이 이하 2파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세타번이 잡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방정식 1번다.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 실근,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세타 상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표현이죠. 그럼 실근, 중근, 허근 나오는 건 판별식 d가 0이 되느냐 d가 0보다 크냐 d가 0보다 작냐 이걸 푸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수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보는 거죠. 그렇지? 짝수 공식 괜찮을 거니까 짝수 공식 괜찮을 거니까 4분의 d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지? 첫 번째 문제 풀면은 8의 d는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렇지? 그렇죠?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푸는 거죠. 그렇지?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프 안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코사인이니까 x 좌표가 2분의 1 되는 거. 가장 짧은 길일 거니까 가장 제일 크겠지, 그치?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세타 값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나왔으면 너무 잘 배웠다 이 생각하는 거지. 방금 앞서서 한 번 했었죠, 그죠? 그죠? 두 번째는 똑같이 푸는데 0보다 크다니까 지금 얘가 0보다 크다지, 그치? 1-2 코사인 세타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거 아까 풀었지? 단위에서 이렇게, 그치? 네.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지금 실근 가질 조건이지? 중근, 실근이지? 그럼 실근이면 중근도 포함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될까요? 네.
마지막은 1-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실수 범위를 가지고 풀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얘를 단위를 때 이거지. 2분의 1 되는 지점이 아까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 파이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 이 x 값이 지금 내가 원하는 2분의 1 된다 썼는데 x좌표가 2분의 1 큰 거, 여기 원하는 거, 그렇지? 여기 구하는 거는 어디 구하? 맞죠? 그럼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5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괜찮죠? 음각을 쓰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쓸 때는 세타가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괜찮지? 또는 세타가 3분의 5파이에서부터 2파이 이하까지 이렇게 되지.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이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어이? 방정식의 두근이 음수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네.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일단 실근이 낫다는 거지. 그치? 근데 서로 다르냐는 말 있어 없어? 없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안에서 두근의 합이 모두 음수여야 하고, 그치? 두근의 곱이 양수이면 되겠구나. 맞죠? 이 세 조건을 만족해주면 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면서 모두 음수다라는 게 증명되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근데 곱하면 왜 양수예요? 음수를 두 개구나. 그럼. 그죠? 괜찮죠?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얘는 세타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부터 출발해서 3분의 5파이 이하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지?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인 거 확인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최고차항 1, 객산계수 2,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 이거 확인됐죠, 그렇죠? 두근의 곱 a분의 c,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지? 0보다 크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왔지, 그렇지? 커야 된다, 맞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위에서 코사인이니까 x 좌표가 0보다 큰 범위는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프로 그려서 봐도 되는데 일단 단연히 이해됐으면 이거 보는 거죠, 그렇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 값들이 다 양수, 그렇지?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거 이해되죠? 아니면 그냥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도 다 돼요. 그래서 한 줄기 하나, 둘, 셋, 넷 잡았을 때 코사인 그래프 중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x 세타 값이 0보다 큰 거. 여기잖아, 그렇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 양쪽 끝까지, 그래서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디인지 다 알고 있고 0.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알고 있고 2분의 3파이가 알고 있고 2파이가 알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 최종적은 세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와 이 범위, 얘는 완성한 거니까 두 개의 교차 범위를 가져간 거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 그렇지? 그래요? 괜찮아? 그럼 3분의 파이는 여기쯤에 있죠. 3분의 파이, 그치? 거기서부터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는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포함하고 있는 이 범위가 다 첫 번째 범위잖아, 그렇지?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는 여기, 괜찮아?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을 쓰라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세타. 이해된 거죠? 네.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잘 될 겁니다. 직접 해서 이거 잘 풀면 오늘 수업 너무 잘 들었고, 내가 그래도 사각함수의 기본적인 부분을 할 수 있구나 이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체크하는 연습. 그래서 여기서 지금 쌤이 풀어주는 거를 잘 적어서 가져가는 건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이건 숙제가 된 거니까 밑에 유지만 풀어야지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되게 그치?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치? 이거 풀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직접 풀었을 때 똑같이 풀리는지 확인하고 나서 유지를 풀었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돼. 쉬는 시간 15분 갖고 할게요. 자, 힘냅시다. 한번 되잖아요, 그죠? 사인 법칙부터 먼저 다룰 건데요. 재밌고 쉬워요. 그죠? 진짜 쉬워요. 우리가 잘 보세요. 삼각형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삼각형의 기본 요소라면 당연히 각 3개와 변 3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각의 크기 3개와 변의 길이를 서로 마주로 소문자로 표현해서 이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걸 삼각형의 기본 요소를 구한다. 그 삼각형을 구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각 3개와 변 3개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변의 위치와 대각의 위치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기한다는 것만 일단 인지해서 풀겠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다룰 건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여러분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면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치? 외접원은 항상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외심도 배웠고요. 그치? 맞죠?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한 선분 A를 알고 있어요. A를. 그럼 A의 이 각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코 BC를 잡고요. 각 A를 내가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서. 맞나요? 그럼 쌤이 이걸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A각을 옮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때 한 빗변의 길이가 이 원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분리된 지름 이 R과 같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느 한 각과 내가 쳐다보는 대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지름 사이에는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뭐냐면 sin A는 2R분의 A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 이해돼요? 왜냐면 삼각형이 세팅되면 외접원은 고정되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sin A다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항상 이 외접원의 지름 2R분의 내가 쳐다보고 있는 대변 길이로 표기할 수 있다는 확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sin B가 뭐야? 삼각형에서 말하는 거야. B가 뭐야 하면 외접원이 이겠지? 외접원의 지름분의 내가 쳐다본 대변의 길이로 표기할 수 있다. sin C도 2R분의 C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본적인 구성이 잡히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의 한 선분 길이를 주고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어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A라는 선분의 대각인 A 값의 크기, sin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마치 거속시처럼 3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될까요? 이돼요? 내가 이렇게 sin A는 2R분의 A다, sin B는 2R분의 B다, sin C는 2R분의 C다라고 일단 확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딱 하나야. sin A는 2R분의 A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모든 표현법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죠? 내가 만약에 한 선분 길이 A를 물어봤다면 A는 2R분의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sin A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치? 그죠? 또 A가 아니라 이번에는 2R 외접원의 지름을 물어봤어. 2R이 뭐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sin A분의 A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그죠? 근데 일단 우리 이런 변형식을 쓰기 전에 가장 근본이 되는 sin A는 2R분의 A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암기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sin A는 2R분의 A다. 그 어떤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그러니까 삼각형이 딱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다라고 표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렇지? SSS, SAS, ASA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그 삼각형이 고정돼요. 맞죠? 거기서 더 추가되는 건 힌트를 더 주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삼각형의 세 선분이 제공되어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삼각형의 한 각과 두 선분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과 삼각형의 한 각과 또 다른 각 그리고 한 변의 길이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 셋 중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형태. 세 개다? 세 개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일단은 세 결정 조건인데 여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언급되지 않았지. 네. 그럼 ER은 모르는 거야. 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럼 내가 적용시키려면 한 선분과 내가 끼고 있는 각,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적용 가능해, 그렇지? 두 번째. 그게 이 세 개 중에 두 번째야? 이 각 있지? 이 각의 짝꿍이 대변의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사인 A를 쓸 수 없겠지, 그렇지? 쓸 수 없잖아.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 법칙을 쓰려면 ER을 주지 않는 이상은 쓰지 못할 거니까 한 각과 내가 쳐다보는 대변의 길이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사인 법칙. 그게 일단 베이스인 거야. 셋 중에 어떤 거야? 세 번째. 세 번째가 되겠지. 그 이유는 뭐야? X랑 Y랑 각을 알고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180도에서 X와 Y를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내가 한 각과 쳐다보고 있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내면 나머지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도 모두 구할 수 있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A, S, A로 되어 있는 삼각형 결정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대각과 대변의 길이가 한 쌍만 오픈되어 있어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왜냐면 사인 법칙을 배웠다면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봤을 때 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되겠지. 코사인 법칙을 뭘 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 이 상황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거다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이해될까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의 성질이 있는데 사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 녀석의 성질 이거야. 쌤 그러면 사인 A라는 어떤 각을 가지고 사인 값의 B를 구하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성분의 길이가 지름 곱하기 사인 A잖아, 그치? 그럼 B라는 성분의 길이도 2R 곱하기 사인 B라고 쓸 거고요. C라는 길이도 2R 곱하기 사인 C라고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 대 B 대 C라는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 B를 물어봤을 때 우리 이걸 대체해서 2R 곱하기 사인 A 대 2R 곱하기 사인 B 대 2R 곱하기 사인 C로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어차피 2R이라는 건 똑같은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약분이 가능하지, 그치?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 B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각을 기준으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도 같다고 쓸 수 있지, 그치? 그 문제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는 각 각의 사인 값의 B를 준다면 세 선분의 길이 B를 알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겠지, 그치? 그래서 선분의 길이 B는 각각의 대각의 사인 값의 B와도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외접원이란 말이 나오거나 그렇죠? 한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인 값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이제 풀어볼게. 좋아요. 어려운데. 네? 어렵다고요? 풀어봐요.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자, 사인 A 1번
삼각형의 세 각이야. A, B, C 나와있지, 그치? sin A 더하기 sin B가 sin C보다 그냥 sin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이게 항상 설명되는 거예요. 세 각 중에 어느 각이 제일 큰 각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설명하면 돼, 그쵸? 근데 우리는 알아. sin은 뭐야? 2R분의 A라고. 얘는 2R분의 B라고. 얘는 2R분의 C라는 사실을 알지, 그치?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근데 2R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변에 2R을 곱해도 부등호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안 바뀌지.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두 선분의 합은 다른 선분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아니까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표현법 하나. sin A를 우리가 원하는 선분의 물론 외접원의 지름을 가지고 쓰긴 해요. 근데 어떤 sin 값을 이렇게 선분의 길이로 되어 있는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sin 법칙을 궁극적으로 쓰는 원리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sin A가 있으면 걔를 삼각형의 선분으로 판단해서 선분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두 번째. A, B, C 사이에서 EB는 A 플러스 C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건 삼각형의 세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이때 sin A와 sin B와 sin C의 관계식을 구해나가요. 너무 쉽지. 왜? sin A는 2R분의 A고 얘는 2R분의 B고 얘는 2R분의 C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렇지? 이게 이거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걸 지금 나와서 A, B, C를 sin A, B, C로 넣어주면 되겠지. 이 등식을, 이 관계식을 그대로 쓸 거니까 A 대신에 2R 곱하기 sin A로 바꾸시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쌤이 이걸 바로 외워달라는 소리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잡아놓고 그럼 A라는 성분 대신 2R 곱하기 sin A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sin A, sin B, sin C가 들어있는 등식, 성립하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넣어주게 되면 2R 곱하기 sin A를 여기다 넣을 거고 2R 곱하기 sin B를 C를 넣어놓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여기 좌변은 2 곱하기 2R 곱하기 sin B가 될 거고요. 우변은 2R 곱하기 sin A와 2R 곱하기 sin C로 표기할 수 있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이 2R은 양수니까 똑같이 다 약분할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sin B는요 항상 sin A와 sin C의 합과 같다는 사실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잖아. 세 성분의 길이비는 sin A, sin B, sin C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sin BK, sin AK, sin CK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쉽죠? 아직까지? 좋아요.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A, B, C 세 각이에요. 세 각의 B가 3대 4대 5야. 그럼 이 A, B, C의 각을 구하는 걸 할 수 있어. 네 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렇지? 그럼 A는 180도를 3, 4, 5 몇 조각? 12조각 냈을 때 3조각. 180도에 4분의 1일 거니까 45도가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B는요? 180에 12조각 중에 4조각, 3분의 1, 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C각은 45, 60도니까 몇 도? 75도가 나오겠지, 그치? A, B, C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 각을 알고 있을 거니까 문제에서는 sin A, sin B, sin C A 대 B 대 C라는 세 선분의 길이비를 물어봤지, 그치? 이 세 선분의 길이비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sin 45 sin 45 도 1 sin 60도 sin 60도 sin 6도 바보 멍청이. 괜찮죠? 그 다음에 sin 75도는 책에 있나요? 그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체크하겠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워되죠? 네. 오늘은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쭉 짜니까 좀 단단히 해오셔야 돼요. 좀 생각을, 준비를. 코사인까지요? 코사인까지 나가야죠. 할 수 있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문제 흐름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C, 선분 곱하기 갑자기 사인 제곱 A, 삼각형의 한 단계 A죠, 그쵸? 또 사인 제곱 B는 사인 C 곱하기 A, 선분 사인 A 더하기 B, 선분 사인 B와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죠? 그럼 쌤이 아까 말했지만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삼각형의 한 선분으로,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분의 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 선분이 있기 때문에 다 선분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을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죠? 그치? 그것보다는 2R 곱하기 만드는 거니까 이형이면 얘를, 얘는 2R분의 A를 사인 A로 넣는데 걔를 제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4R제곱분의 A제곱과 4R제곱분의 B제곱을 더할 거니까 좌변식은 4R제곱분의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하고 그거에 C를 곱하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돼요? 우변도 할게요. 사인 C니까 2R분의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A는 2R분의 A에다가 A를 곱하고 사인 B는 2R분의 B인데 거기에 B를 곱할 거예요. 제곱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 증명할 수 있죠? 끝났죠? 2R 집어넣어주면 좌변식이 똑같을 거니까. 괜찮지? 증명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결로 풀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이 식을 중근 갖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이 0이다만 가져갈게요. 괜찮아요? 네. x한 개수가 짝수는 뭐예요? 2x sin a sin b 보이죠, 그쵸? x한 개수 짝수는 괜찮지, 그치? 4분의 b가 여기다 쓸게. 여기서 a는 최고차항 개수니까 봐봐, sin 제곱 이게 있어 이거야. 그냥 쓸게요. b 프라임 제곱일 거니까 sin a 곱하기 sin b, 이게 x항을 2로 나눈 개수가 되지, 그치? 요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sin 제곱 a 곱하기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c. 괜찮아요? 이거 판별식이다, 판별식. 그 방정식에 x 제곱항의 개수와 x한 개수와 상수항 분류해서 x한 개수가 2의 개수라서 2로 나눠준 수 sin a, sin b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최고차항 개수 그리고 상수항 곱한 거예요. 그죠? 이걸 주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해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로 푸는 이 sin a 값으로는 비교가 하기 힘들어, 그치? 다 선분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우리는 얘는 2R분의 A로, 얘는 2R분의 B, 그치? 얘는 2R분의 A의 제곱으로 다 적용해서 풀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괜찮죠? 그럼 얘는 2R분의 A에다가 2R분의 B를 곱할 거니까 4R 제곱분의 AB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두 개 곱한 거, 그치? 근데 걔를 제곱해서 뺄 거야. 괜찮지? 따라오죠, 여러분들? 얘는 4R 제곱분의 A 제곱에다가 안에 넣어주면 4R 제곱분의 A 제곱과 C 제곱의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나온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4R 제곱분의 AB를 제곱하면 16R 제곱 4제곱이 되겠지? 그분에 A 제곱 B 제곱이 되겠지, 그치? 얘가 얘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네. 그럼 양변에 16R 4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양변에. 괜찮아요? 이해되죠? 괜찮은 거죠? 그러면 여기 왼쪽은요, A제곱 B제곱 남고요.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4제곱. 괜찮지? 마이너스 A제곱
C 전되겠죠. 네. 그게 0 나오죠. 맞지? 잘 안 보여요. 근데 ABC는 성분이니까 양수지, 그치? 근데 A제곱 왜 C제곱 4는 없어졌어요? 응? 16 16R 4제곱이니까 이거 16R 4제곱. 얘만 밖으로 빼서 16R 4제곱. 네. 괜찮지? 아, 그럼 양변에 A제곱을 약분시켜도 되겠죠. 네. 그러면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 말은 B제곱이 A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다는 말과 동일하겠지, 그치? 네? 네. 그럼 얘는 B가 직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것으로 삼각형을 파악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이런 식의 풀이법을 적용시켜 푸는 것이 사인 법칙의 기본 풀이 구성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사인 법칙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술술 풀리죠, 술술. 자, 다음 삼각형 ABC를 푸시오. 아까 나왔네요. 삼각형 ABC를 푸래. 뭐야? 를 푸세요. 푸시오. 푸시오. 뭐야? 세 각과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맞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ABC. 자, 그 다음에 A는 30도. 그 다음에 A의 대변 2. 그 다음에 B의 길이 2 루트 3. 자, 구하라 했을 거니까 B각과 C각 그리고 AB의 길이, 그치? C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중요해. 얘들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30도와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거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기본 구성 외워달라는 건 사인 30도는 2R분의 대변 길이 2로 세팅되겠지, 그렇지? 맞죠? 이게 내가 외워달라는 건 딱 하나였어, 그죠? 사인 30은 2분의 1인 것도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네. 맞죠? 그럼 R 값은 몇이다? 2인 게 적혀있지, 그죠? 맞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2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베이스로 나머지를 구하실 텐데 요 짝꿍 나왔죠? 2루트 3. 얘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의 짝꿍이 B각을 사인 B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습니까? 사인 B는요 2R분의 4분의 대변 2루트 3. 괜찮습니까? 그럼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봐봐.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삼각 방정식을 해결하라는 거야. 그죠? 네. 그치? 그럼 B 값을 구하는데 특수각일 거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게 전제인데, 잘 들어. 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삼각형의 각은 180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그치? 그럼 주기를 2분의 파이까지는 그리는 거야. 맞지? 그럼 이때 이 그래프는요, 사실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그치? 다 뭐야?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있는 그래프, 그치? 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 게 반드시 몇 개 나와? 2개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파이 범위 안에서 사인 B 값이 2분의 루트 3인데 이 B각은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얘 값과 둔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요? 코사인 어때? 코사인은 1에 출발해서 어떻게 돼? 내려오고 내려가지, 그치? 그럼 감소 구간일 거니까 이때는 내가 원하는 값이 딱 하나씩밖에 안 나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푸는 건 삼각형의 세 변이라는 세팅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각이 다 180도 안에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사인 B를 먼저 구했어. 그럼 B각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 B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사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 사인 B가 K 나왔어. 그럼 그 K 값이 어떤 순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얘각 하나, 둔각 하나. 이해됐죠? 명심해야 돼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2루트3 사인 B 이거 나 알아요. 60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B가 낼 수 있는 건 뭐야? 120. 그치. 60도와 120도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 해야 돼. 그치? 맞죠?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건 얘가 60도라면 얘는 90도가 될 거니? 맞지? 얘의 대변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인 90은 뭐야? 사인 90도는 1이잖아, 그치? 네. 그게 2R분의 4분의 선분 길이 C가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C가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나를 구하고 또 하나는 뭐였어? 아, 지금 내가 원하는 B가 120도였지, 그치? 여기 30도였잖아. 30도의 대응변이 2였잖아, 그치? 맞아요? 120도의 대응변이 2 루트 3이었고요. 네. 돼요? 그럼 나머지 몇 거야? 30도가 되겠지, 그치? 네. 그치? 그럼 나머지 한 별 길이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네. 괜찮습니까? 쌤이 원하는 케이스 뭐야? A, B, C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A, B, C가 30, 60, 90에 대응변 길이 2, 2 루트 3, 4가 있고요. 또 하나는 30, 120, 30이 있고요. 대응변 길이 2, 2 루트 3, 2가 존재한다.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 케이스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쌤이 원하는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면 세 선분의 길이가 sin A, sin B, sin C의 비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sin A는 2R분의 A다라는 베이스를 기억하자. 그죠? 삼각형을 풀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지 않아. 그치? 그럼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 각과 내가 쳐다보는 대각과 대변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알고 있으면 2R을 구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재밌죠? 아유. 이렇게 배웠는데 코사인을 안 한 거면 아쉽지. 괜찮은데. 예? 어디까지 해요? 코사인 법도 나가야 돼. 현사이가 다 나와요? 코사인가 다 나가면 좋죠. 하려가 전까지? 하루 전까지. 그렇구나.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지? 으악.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안 나왔지. 너희들 진짜 대수를 이렇게 빡세게 해본 적 없지, 너희들. 선행을 이렇게 단기간에 해본 적 있어? 원래 없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좀 나잖아. 아니야? 머리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터진 사람 못 봤어, 그거. 터진 사람 못 봤어. 내가 터진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 안 터지더라고. 머리가 가열된다고 하지. 내가 한 번에 배울 때 차라리 왕창 배워야 너희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미리 봐야 되는데 좀 풀어야겠는데 계속 생각해 머릿속으로 사인 붙이고 뭐였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숙제 몇 개 냈잖아? 그럼 너희들이 반 정도는 뭐 월요일 되겠네. 그래서 놀다가 월요일 되면 뭐였지? 막 보면서 막 풀어. 그치? 그러다 보면 내가 야 사인 A가 뭐야? 그러면 사인 A요. 이런다니까. 자,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사인 J 법칙만 할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사인 제1 법칙 첫 번째는요, 그냥 삼각형의 이렇게 세 각과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그치? 세팅했을 때, 11시부터 하지 않냐? 앉아서 있어? 여기 앉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B각이랑 C각을 알고 있는 문제에서 요 A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봐봐 이거겠지? 이 길이는 C, 빗변 곱하기 코사인 B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 맞나요? 우리가 3-2에서 한참 했던 거잖아, 그치? 빗변 곱하기 밑변이 코사인 B니까 거기다 빗변을 곱해주면 밑변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에요. 한 선분의 길이는요 C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잘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선분 주고 여기 구하라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우거나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왜?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등식을 만든 거예요. 코사인을 가지고 선분과 믹스시켜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번 볼게요. 어떤 선분의 길이는 다른 선분 C, 다른 각 B, A를 끼고 있는 두 각이 B랑 C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다 쓰는 거야. CB, BC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돼요? 근데 너한테 이걸 가지고 야 그러면 B는 뭐야 물어봤어. 생각하는 거지. B를 끼고 있는 건 A랑 C잖아. 네. 그치? 그럼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외워서 쓰겠냐고 그냥 풀겠지, 그치? 괜찮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쌤이 원하는 건 얘가 아니라 삼각형에서 C가 있어. 쳐다보는 두 선분 A, B, C가 있는데 두 선분과 끼인가 X를 알고 있을 때 이 B를 구하는 거야. 얘가 지금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얘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쌤 수선 누르요. 그러면요 빗변 알고 각 아니까 이 선분은요 C 곱하기 사인 X가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 길이는 방금 했지? C 곱하기 코사인 X가 쓸 수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이 길이는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X를 뺀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두 선분이 모두 표기됐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녀석의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 녀석을 제곱한 녀석은요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더한 거지. 그렇지? 그치? 그러면 C 제곱 사인 제곱 X와 이거 제곱한 거야 더하기 A 마이너스 C 곱하기 코사인 X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습니까?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야. 정리해볼게. 내가 원하는 선분이 B니까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거야. 완전 제곱식 있을 거니까 한 번만 더 쓸게. C 제곱 사인 제곱 X가 있고요. 얘는 A 제곱이 있고요. 앞에 거 뒤에 곱한 2배 마이너스 2 AC 코사인 X 있고요. 괜찮아요? 뒤에 제곱 C 제곱 코사인 제곱 X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C 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공통 인수 C 제곱 묶으시는 이 항이 보이겠지, 그렇지? 그래요? 얘네들을 내가 정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C 제곱을 묶어주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로 묶이지, 그렇죠? 그죠? 우리는 사각함수 성질을 배웠죠, 그죠? 얘를 보면 얘 뭐로 하고 싶어요?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맞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네. 단위원의 그 좌표니까 제곱하면 반지름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아, 내가 원하는 B제곱이라는 건 어떤 한 선분의 제곱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요거에다가 C제곱만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A제곱, 아 C제곱, 아 B제곱은 A제곱이랑 C제곱을 더한 다음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와 같겠구나 라는 관계식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선분 B, 선분 A, 선분 C 그지? 그리고 각 B의 크기 요 4개의 각 중에서 3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중에 4개 중에 3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3개를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다. 요 2개와 얘를 알아도 C를 구할 수 있다는 말 보이는 거죠.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선분 3개와 각 4개 중에 3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던 사인 법칙은 ASA에서만 적용 가능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SSS가 있어. 그럼 세 선분을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값을 x로 잡아서 코사인 x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선분과 끼인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선분끼리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쓸 건데 사인 법칙은 내가 여기서 사인 A는 뭐야? 2R분의 A요 이렇게 외웠지,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코사인 B가 여기 뒤에 있으니까 코사인 B는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해서 코사인 B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괜찮죠? 그럼 얘를 이항시키고 B제곱을 이항시켜서 2AC로 나누겠지, 그치? 그럼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코사인 B가 정리돼. 그래서 내가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는 코사인 B가 뭐야? 물어보면 B 기준이구나. 그러면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어차피 내가 원하는 각을 선분으로만 표현했지, 그치? 네. 그럼 아까처럼 뭐야? 사인 B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면 선분 사이의 관계식도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은 제일 법칙, 제2 법칙이 있는데 제일 법칙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풀던 방법이지, 그치? 사실 얘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정리하고 보지, 그치? 정리하다가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딱 한 번 얘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얘가 1로 바뀌면서 식이 아주 좀 단조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그냥 코사인 A가 뭐야? 코사인 A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면 얘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쌤이 원하는 케이스를 잡아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내 이 선행이 아니라 내 진짜 시험을 보여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딱 두 개야. 사인 A가 뭐냐면 2R분의 A요. 2R분의 A요. 사인 B는 뭐야? 그러면 B니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지? 좋습니까? 재밌죠? 쌤이 그 코사인 법칙은 146, 147페이지까지 외울 테니까, 그치? 여기까지만 해서 숙제로 쭉 풀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좀 더 많이 늘리면 너희들이 아마 지금 너무 좋아. 근데 코사인 법칙을 쌤이 한 번 한 이유는 뭐냐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사실 섞일 리도 없고요, 공식이. 그죠? 그리고 이왕 배울 때 한 번에 배워야 돼요. 그래야 써먹지. 그지? 다음 시간에 좀 이 활용 부분에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외워달라는 겁니다. 11-4번이에요. 보시면 B는 60도, C는 45도, 그리고 C의 값은 2일 때 삼각형 ABC를 푸세요. 똑같죠? 그죠? 근데 각 두 개로 쓸 거니까 나머지 한것도 알고 있는 거야. ABC 쌤이 그냥 막 썼어. 여기가 60도야. 여기 45도래. 그럼 나머지 한몇 도야? 75도?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C의 길이를 알아. 여기 대변 길이. 2라는 것도 알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다 구하는 거지. 그치? 자, 잘 봐야 되라. 선분 3개 중에 2개는 있어야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쓰면 그치? 선분 3개랑 각 하나니까 각이랑 선분 2개까지 오픈하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선분은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선분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사인 법칙부터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케이. 여기 2하고 45도 땡큐.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인 45. 우리가 외운 건 이거네. 그치? 얘는 2R분의 2다.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R 값은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 구했어? 하면서 나머지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75도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 75도를 모를 거니까 그럼 60도부터 먼저 적용을 시키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거 사인 60도는 2R분의 2 루트 2분의 그치? B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B의 값이 곱할 거니까 루트 6이 되겠죠. 그쵸?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볼 건데 75도인데 쌤 좀 이상해요. 코사인 75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75도를 안 쓰면 돼요. 그치? 코사인 60도를 쓰든 코사인 45도를 쓰든 한성분 길이를 x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됐죠? 쌤이 코사인 60도로 할까요? 45도. 60도가 더 편하지 않아요? 45도로 할까? 네. 너가 대답해. 코사인 45도야. 네. 식 말해봐. 60도를 코사인 45도 해봐 이 새끼야. 45도 뭐야? 45도. 어. A 제곱. 2 아, 2에 a 루트 6분의 루트. 아, 네. 2a 루트 분의 2에 루트 6분의 A 제곱 루트 6. 아, 6 마이너스 4. 나오고 있지, 그치? 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루트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이건 a가 들어있는 방정식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럼 a를 구해야겠죠?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2 루트 6을 곱하면 2 루트 6 a를 곱하면 2 쳐내고 2 빠지니까 2 루트 3 2 루트 3a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네. 괜찮죠? 이해된 거죠? 그럼 왼쪽은 a제곱일 거고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있었지, 그치? 넘으면 마이너스 2 루트 3a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걸 여기 나오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럼 a가 완전 인수분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래. 3. 네, 안 돼요. 그러면 a는 근해 공식, 짝수 공식 3 루트 3. a분의 루트 3 마이너스 b 프라임 2. 뿔마 b 프라임 제곱 3 마이너스 ac 2 어? 루트 2. 루트 3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네. 루트 3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네. 괜찮아? 네. 그러면 루트 3 뿔마 1이 나오지, 그치? 됩니까? 예. 그럼 내가 원하는 코사인 45도 가지고 a를 구했더니 a 값이 뭐가 나와? 두 개 나와? 아니 루트 3 뿔마 1이네요. 루트 3 뿔마 1이래요. 마이너스 안 되죠. 마이너스는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어, 세 각 중에 제일 큰 각이 얘지. 그럼 얘가 제일 길지. 이제 그치?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6이라는 이 두 수의 합은요,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요. 작아야 되지. 루트 3 플러스 1과 루트 3 마이너스 1 중에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네. 돼요? 그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뭐가 돼요? 얘가 돼요? 얘가 돼요? 위에 거. 위에 게 되겠죠? 네. 아래 거는 지금 얘가 제일 긴데 되는데 루트 3에서 1 뺀 건 루트보다 더 작을 거니까,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시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어놓고 코사인 60도로 한번 해봐요. 그럼 좀 더 편리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됩니까? 네.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건 여기까지. 137번 7페이지에 나오는 게 똑같거든요. 사인, 코사인 쓸 텐데 이게 루트가 들어와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풀어와야 쌤이 좀 봐주겠죠, 그죠? 쌤이 원하는 건 147페이지까지. 이거 얘들아 숙제 월요일 날은 못한다. 네. 기본 다시 정리해 주시고 거기다가 유제 문제까지 풀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121까지였나요? 네. 우리가 부등식 파트에서부터 나갔을 거니, 그치? 정정식 어디까지 했어? 120 부등식부터 하면 되는 거야? 아니구나. 정정식부터 했었죠. 10-1 했었고 10-2에서도 했었죠? 130부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거 숙제 많습니다. 간만에 많이 나와요. 주말이니까. 안 돼. 저 이거 11-4 1번만 본 거예요. 네. 이도 풀까요? 아니요? 네. 아니, 왜? 아니요. 왜? 왜? 풀고 있는 거. 2번까지 풀어줄까요? 네. 풀어줄게요. 해요.
결국엔 너희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한번 해보라고 준 거예요. C는 45도, A는 3 플러스 아니 니들이 해야지. 이거 쓰고 숙제 따고 하면 안 되잖아. 아니 숙제로 풀러라 이걸. 응. 풀 거예요. 네. 알았어 미안해. 자 A가 없고요. B가 60도, C가 45도. 그러면 A는 몇 도? 75도. 아 똑같은 별이지 그치? 대신 A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왔지 그치? 그럼 똑같이 가는 거야. 아 이거 코사인 당장 못 쓰는구나 그치? 생각하겠지. 아 그러면 사인 써야지. 쓰고 풀랬더니 75도의 대분이 나온 거야. 그럼 풀 수 없어. 있어. 어떻게 풀어? 없어. 코사인 75도 알아? 4분의 예. 루트 6 더하기 루트.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이번 문제 보시면 B, C, A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쓸랬더니 지금 풀지 못하잖아. 이거 어떻게 풀지? 질문 잘했다. 이걸 아주 쓸랬더니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 길이가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길이가 C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두 각은 특수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이거 75도 써봤자 답이 안 나올 거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또 써보자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사인 45도는 그치? 2R분의 C와 같을 거고 그치? 사인 60도는 2R분의 뭐가 돼? B가 되겠지 그치? 근데 알다시피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B하고 C의 길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엄청 좋은 거지, 그렇지? 두 선분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 왜냐면 사인 45도랑 사인 60도를 알고 있다는 건 B하고 C의 길이 같다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기 전에 머릿속으로 B 대 C는 사인 60도 대 사인 45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루트 3 대 루트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그러면 B의 길이를 루트 3K로 놓으면 C의 길이를 루트 2K라 쓸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지, 그죠? 제가 네. 그러면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세 선분을 아는데 K 때문에 명확하진 않아. 그치? 근데 60도 기준, 45도 기준 아니지, 그치? 그럼 내가 코사인 60도를 알고 세 선분 중에 한 선분 길이를 알면 되는데 한 선분 길이를 모르면 되는데 이렇게 K로 뭉쳐놨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을 구했을 때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아는 원리도 있지만 4개 중에 2개를 알고 있고 2개의 B를 알고 있어도 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적용된다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럼 코사인 60도는 써주면 어떻게 되니까 2의 기준일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2K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분의 괜찮지? 얘 기준이야. 이 루트 2K의 제곱 2K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K 제곱 3K 제곱이 뺀 것 같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루트 코사인 60도는 뭐지? 2분의 2분의 1이 되지, 그쵸? 괜찮죠? 곱해서 올릴 수 있지, 그치? 곱해서 올려주고 지워주면 왼쪽 식은 2K제곱 3될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나올 거고요. 얘 정리해주면 3제곱 9에서 3될 거니까 10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6루트 3 나오겠지, 그치? 왼쪽 식 정리. 얘 올렸어. 2는 천 거야. 그치? 그럼 루트 2K 곱하기 3일 거니까 3루트 2K 있었고요. 괜찮죠? 루트 6K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서 쓰겠지, 그치? 이렇게 넘게 되나? K제곱 나올 거고요. 얘는 K항으로 묶을 건데 안 힘들다. 3루트 2 플러스 루트 6K 나올 거고요. 12 더하기 루트 3 나올 거예요. 12 플러스 6을 묶을까? 안 되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안 나오겠네. 그죠? 는 0. 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디? 이거? 이거 이쪽이 영역이었는데? 그러네. 이 마이너스. 괜찮아요? 네. 루트 2랑 루트 1일 거니까 얘 루트 2 제곱 쓸까? 네. 루트 2로 묶어서 문제 풀어. 이렇게 써서 루트 2로. 얘를 루트 2 나눠주면 이거 그치 3루트 2 그치? 루트 2 집어넣어주면 2루트 2니까 루트 2 왜 안 맞지? 잠깐만 여기 한번 해볼까? 이것도 안 되네. 여기까지 맞겠지?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곱해서 루트 2 나눌 거니까 그냥 여기 써줄게. 그냥 루트 2만 넣어서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되어 있는 k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k제곱에다가 넘겨주고 플러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되어 있는 k가 나올 거고 얘 넘을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걸 작으면 안 나오겠네. 나오려나? 한번 해보자. 6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죠? 너무 어렵게 풀었나? 지금 쌤 11-4번이 이거인가요? 네. 얘는 제일 코사인으로 풀었구나. 쌤이 푼 걸 너무 어렵게 풀었구나 이거. 이거 슬프다 이거. 그죠? 쌤이 이렇게 풀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번쩍스럽네. 책에서 나온 거는 이거 썼잖아, 그치? 네. 여기 끼는 거 두 개 알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없이 쓴 거예요. 여기랑 여기 더하는 게 이게 더 쉬운 건데, 그치? 네.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제일 법칙. 그냥 단순하게 푼 거야. 얘는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b변 루트 2k가 이 길이 나올 거고 얘는 b 곱하기 코사인 45 2분의 루트 1 되겠지, 그치? 그쵸? 근데 b가 루트 3k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다. 그럼 k가 한 딱 1차 방정식 세팅 되겠지, 그치? 이게 푸는 게 더 편하네요, 그죠? 이것도 분해가 되긴 할 건데 번쩍스러운데, 그죠? 취소네요, 취소. 이런 경험도 해봐야죠. 네. 좋아요. 아까지 안 좋은 거 시켰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부러 틀려봤습니다. 한번 해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2법칙만 써서 푸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항상 그렇게 풀다 보니까 쌤도 당연히 이거겠지 하고 풀다 보니 번잡스럽게 나왔네요. (2, 3) 써서 풀면 답이 나오게 하잖아. 3 쓰면 나오고